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쉬운 금융입니다. 오늘은 23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Q&A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출시 이후 4월 30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이 13만 7,079건이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30조 9,408억 원이 신청이 되어서 올해 공급 목표인 39조 6천억 원이 78% 정도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6월이나 7월 내에 목표액을 모두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3%대로 낮아지고 있어 공급 속도가 연초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장 상황과 재원 등을 고려해 매월 금리를 조정하기로 하였는데 출시 이후 현재까지는 매월 금리가 동결해 왔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전용도,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 이용 시 임차인이 퇴거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에는 실행일 기준 해당 물건지에 임차인이 없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보존용도 이용하는 임대차 계약 외에 해당 물건지 내 임차인 모두 퇴거 조건입니다.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까지 모두 전출하여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전입세대 열납 내역서를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현재 주택을 구입은 하였는데 세입자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당장 전입은 할 수는 없지만 세입자 만기를 바라보고 제가 그때 전입을 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예를 들어서 5억이 가능한데 세입자가 3억에 전세를 살고 있다면 3억을 차감하고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에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 담보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 한도를 계산할 때 세입자 말씀드린 보증금 3억이 있다면 3억을 차감하고 2억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대 보증 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생애 최초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예, 생애 최초 보금자리만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됩니다. 참고하십시오. 1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주택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등도 대환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대환 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해야 되는 주택담보대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은행이나 대출기관에 가서 신용조회를 했을 때 내 앞으로 개인 주택담보대출로만 나타나는 것들은 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환 대상이 안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등도 대환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대환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단 잔금 대출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되고 난 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시점에 한해서 상환 용도로 대출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요?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든지 하셔야 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 신청인 기준인지요?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 청년 우대 금리 40년, 50년 만기의 경우 대출 신청인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 신청 이후 신청인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에 주의해서 접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대출 잔액 이상으로 대환 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상환 용도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상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자금을 준비해서 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모기지 상품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요? 기존에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체증식 상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만 40세 미만은 차주는 체증식 상환 방식이 이용이 가능하며 50년 만기 대출 시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 상환이 가능한지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 상환 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 상환은 불가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지요? 자, 예를 들어서 실행 시 주택 가격은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6억 원으로 하락이 되어서 주택 가격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 판단 시점은 대출 성인일을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대금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이전에 주택이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적용이 되겠지만 이미 대출 받은 이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요?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이 기준이며 주택가격은 대출 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를 했는데 4.35로 접수를 했다면 7월달 예를 들어서 6월이나 7월달 금리가 내려갔다면 내려간 금리로 대출 실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요?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상환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갖고 있는 담보대출을 대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혼 예정이시면 그 전에 특례 보금자리로 갈아타고 난 뒤에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의 신용정보상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정보가 해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충분한 대출 한도를 지원받거나
부부 합산 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 배우자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 배우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데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소득 가지고는 대출 DTI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소득을 넣어서 DTI 한도만큼 받기 위한 경우,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우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 소득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배우자의 신용정보를 무조건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으로만 진행할 경우에는 조회를 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인가요? 한도 80%까지 가능합니다. 원래 지역별 규제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유형별 단독주택, 빌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구분 없이 한도는 80%까지, 그리고 DTI는 60%까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나요? 경매, 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구입 용도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며, 매매 계약서 대신에 경락 허가서 또는 매각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대출 실행 시점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물의 가압류 등 권리 침해 요소가 대출 실행 시점까지 해소되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전입 요건 또는 전입 유지 조건이 있나요? 2022년 9월 15일 대출 실행 완료분부터는 전입 및 전입 유지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 대출 받았으면 전입일로부터 1년간 실거주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들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쉬운 금융이었습니다.